오늘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찾아오실 때 어떤 통증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시나요?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이 좀 변화가 되면서 관절이나 허리 질환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 등에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허리와 관련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리 질환 중 흔하게 경험하시는 질환들을 보면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분리증, 역추부 염자,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허리 디스크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심해져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급성 요추부 염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서 경직이 오는 것을 급성 요추부 염자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자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 손상으로 하지 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대개 수준의 절로 증상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또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척추 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형,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입니다. 탈출된 추가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되는데요.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증이 예민하게 나타나며 근력 또한 약해져서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든지 서 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질환에는 퇴행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나 돌출된 수액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 장애 및 하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진단과 또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와 반사작용, 이학작용 등을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와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까치발을 잘못하면 척추 1번 신경의 이상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추 조형성들이 해당합니다. 잘 알려진 MRI 경우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된다고 한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통이 갑자기 시작된 급성 요통의 경우 빠른 회복을 바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통증이 왔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다친 부위를 냉찜질을 하게 되면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 활동을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보통 다친 후에 1, 2일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찜질의 경우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된 통증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치료는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뜨거운 찜질과 차이가 있다면 피부 아래 5cm 깊이까지 열을 전달하여 깊은 곳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근육 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디스크로 인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견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견인 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 앞뒤를 잡아당겨 척추 간격을 넓혀주는 것으로서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넓혀 삐져나온 추간판에 전해지는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환자에게서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장 치료요법, 최충격파 치료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경치료를 할 때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척추라는 구조물이 단순히 뼈와 척수라는 신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이나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을 뿌려주는 방법에서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신경치료를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중재적 영상 시술을 이용한 신경치료는 급성 요추염자 같은 초기 질환 환자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추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 거의 모든 척추 질환 환자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경치료의 경우 수술 전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질환에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에 수액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가 쉬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은 분이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 다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다가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쭈그려 앉기면 편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나요? 50대 이후의 장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등 퇴행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젊을 때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채식 위주로 한 경우 척추관 협착이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칼슘이나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노년에 뼈가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적당한 육류 섭취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예방에는 육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척추와 뼈를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반드시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 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신경블록 치료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경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주료시켜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을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으로도 척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근데 비수술적이라고 하지만 환자분들께서는 아프지는 않을까, 또 안전할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신경블록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내용은 따로 없나요? 신경블록 치료는 시암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외에도 이 신경블록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그 외에도 급성 요통, 자골신경통, 만성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또 치료 후 추천할 만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척추와 관련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으로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1회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좋습니다.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합니다. 여성분이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입니다. 노년에는 뼈 관리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을 통해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